원피스 1135화의 제목은 벗의 술잔으로 챕터는 엘바프 부엉이 도서관에서 시작됩니다. 보니와 초파는 부엉이 도서관에 있던 거대한 책을 읽으려 했지만 책의 글씨가 너무 커서 읽을 수 없었고 일본 사우루가 말하길 비브로는 이 도서관의 터줏대감으로 여기에 몇백 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알고 있는 건 저 부엉이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책을 전부 크게 만들어준다 설명합니다. 이어 사우루는 정부의 비가맹국인 엘바프엔 뉴스쿠가 들어오진 않지만 어부들이 바다에서 손에 넣은 작은 신문을 여기에선 읽을 수 있다며 이 부엉이는 아마도 육성육성 열매를 먹은 부엉이로 무생물의 한에서는 거대화시킬 수 있다 소개하죠. 그리고 장면은 바다 코끼리 학교로 바뀌는데 학교로 향했던 루피와 우섭은 그네를 발견하여 거대한 그네라며 높이 밀어주면서 놀고 있었고 엄청난 높이에 아이들이 겁먹어하자 일본 나미는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며 루피와 우섭을 혼내며 분노합니다. 이렇게 나미의 도움으로 탈출한 아이들은 무서웠다며 게르주의 가슴에 안기는데 일본 루피는 전사가 꼴사납다며 분노하고 이에 상디는 화내는 루피를 말리지만 아이들의 음흉한 눈빛에 상디도 분노하죠.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루피는 쓸쓸하고 루피를 본 우섭은 평화로워지려는 엘바프에 불평할 수 없다 말하는데 그 순간 코론이 루피를 목검으로 공격했고 급작스러운 공격에도 루피는 이를 가볍게 피합니다. 또한 코론은 빈틈을 발견했다며 다시 공격하는데 이에 루피는 코론의 목검을 가볍게 부러뜨리고 고무고무 기어 서드 엘리펀트 건으로 반격합니다. 루피의 공격에 코론은 간신히 피하는데 이에 우섭은 루피에게 아이인데 지나쳤다 말하고 우섭의 말에 루피는 사실 마치지 않았다며 씩씩한 녀석도 있다며 좋아합니다. 루피의 공격에 아이들은 무섭다며 소리치지만 코론은 과연 사왕이라며 멋있다 좋아하고 아이들은 코론도 난폭해서 싫다 말하는데 이에 코론 또한 나약한 녀석들은 싫다 말하죠. 이런 상황에 바다 코끼리 교사 리플리는 코론에게 또 소란을 일으킨다고 꾸짖지만 한편으론 지금 일격은 소질 있다며 칭찬했고 이런 리플리의 칭찬에 코론은 좋아하며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라며 도시락을 건넵니다. 이렇게 코론이 거인 리플리의 자식이라는 사실에 상디는 거인을 공격한 거에 대해 사과하자 말하는데 이에 코론은 우리 아빠는 인간이라면 괜찮다며 아빠는 전직 해적인데 엘바프의 전사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다 소개하고 리플리 또한 자신의 남편을 소개하며 연하인데 자신만 나이를 먹는다 토라져서는 지금까지 결혼해주지 않아 사실혼이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부엉이 도서관으로 바뀌는데 바다 코끼리 학교에 있었던 루피와 우섭은 부엉이 도서관 또한 구경하며 놀라고 루피를 본 로비는 사우루랑 좀 더 얘기하고 싶어 연애는 나중에 가고 싶다 말합니다. 로빈의 말에 사우루는 그 녀석들의 연애는 3일 밤낮으로 계속하니까 괜찮을 거라 알리고 이를 루피가 허락하자 초파 버니도 부엉이 도서관에 남고 싶다 말하죠. 또한 프랑키는 루피에게 자신의 얘기 좀 들어달라며 이 섬 자체가 보배로운 나무 아담으로 써니오를 만든 최강의 나무라며 설레하는데 이에 사우로가 말하길 아담은 세계에 몇 그루 있지만 엘바프에 있는 나무 아담이 가장 오래됐다 설명하고 이를 들은 프랑키는 자신은 보배로운 나무 아담을 만끽하고 오겠다 루피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루피는 웃으며 알았다며 자신은 배가 고파 먼저 가겠다 전하는데 이를 보고 있던 게르주는 부탁이 있다며 자신은 인간의 옷을 만드는 게 취미로 나머지 랭에게 엘바프 전사의 옷을 선물하고 로빈, 초파, 프랑키를 제외한 밀짚모자 적단은 안개선을 타고 연애를 하기 위해 이동하죠. 장면은 엘바프 서쪽 마을 아우르스트 성으로 바뀌고 성의 문지기들은 갑자기 등장한 의문의 인물들의 침입을 허용했다며 문지기 실격이라 자책하고 이들은 인간이기에 밀짚모자 해적단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거인들의 말에 의문의 인물은 로키라는 인물을 찾고 있다 대답하고 이에 거인들은 그런 범죄자를 만나서 어쩌겠다는 거냐며 로키는 엘바프의 전 국민이 사랑했었던 헤럴드 왕을 죽인 자로 엘바프의 해악이라 알리죠. 또한 거인들은 이 성엔 아무도 없다 말하는데 거인들의 말에 여자는 로키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이에 거인들은 만에 하나라도 로키를 놓칠 수 있기에 그건 알려줄 수 없다며 미안하다 말합니다. 거인들의 사과에도 의문의 인물은 무언가를 발사했고 이에 거인의 몸에 붕대가 빠르게 감아지는데 그 순간 몸에서는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거인은 아파하며 쓰러졌고, 이를 본 여자는 거인에게 건방지고 무례하다며 자신은 질문한 것이 아닌 명령한 것으로 대답을 다시 하라 명령합니다. 장면은 다시 루피 사이드로 바뀌고, 루피가 엘바프 서쪽 마을에 도착하자 거대한 적단은 연회를 시작하는데, 루피와 우섭은 꿈꿔왔던 엘바프라며 좋아하고, 거인들 또한 과거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밀짚모자 적단을 환영합니다. 또한 거인들은 이 작은 친구들을 얕보지 말라며 밀짚모자 일당은 바다에서 사왕이라고 불리는 대해적으로 그 괴물 카이도와 빅맘이 패배한 와노쿠니 대사건 주범격이라며 밀짚모자 일당에게 벗의 술잔을 올리죠. 이렇게 루피는 연회를 즐기는데, 그 순간 스탄센이 루피를 찾아왔고, 이에 루피가 알아보자 스탄센은 잘 부탁한다며 하이루딘에게서 너희들의 사나가 됐다고 들었을 때 운명을 느꼈다며 좋아합니다. 사실 스탄센은 과거 샤봉디 제도에서 귀족들의 인간 경매에 팔려나갈 뻔했지만, 경매를 파괴한 미즈모자 할당 때문에 가까스로 위기를 면한 하이루딘의 소꿉친구로, 스탄센의 인사를 받은 루피는 살아서 다행이라며 반가워하죠. 이러한 즐거운 연애에 누군가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엘바프 거인족의 영웅이자 세계 최고령 408세인 산수염 야를로. 야르를 본 루피는 검이 머리에 꽂혔다며 놀라고 투구 덕에 목숨을 건졌다는 야르의 말과 함께 원피스 1135화는 끝이 납니다. 원피스 1135화 관전 포인트: 엘바프를 침입한 인물들의 정체와 능력, 그리고 엘바프의 왕자 로키. 이번 화에서 샹크스의 얼굴을 한 인물과 얼굴에 붕대를 감은 인물의 목적이 공개됐습니다. 인물들의 목적은 엘바프의 왕자 로키로, 이들은 로키를 찾기 위해 엘바프로 온 것이었죠. 그리고 이번 화에서 얼굴에 붕대를 감은 인물의 열매 능력에 대한 떡밥도 공개되는데, 이 인물은 얼굴에 붕대를 감은 것처럼 여러 개의 붕대를 발사할 수 있었고, 이 붕대의 힘으로 몸을 압박하여 뼈까지 부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의 정체 또한 대사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는데, 의문의 인물이 거인들을 상대할 때 마치 거인들을 자신의 아래 것처럼 여겼었고, 이러한 말투는 세계 귀족 천룡인들의 말투로 이는 이들이 천룡인이라는 떡밥으로 보였죠. 그리고 이러한 정황과 과거 갓벨리 사건 때 신의 기사단이었었던 피거랜드 갈링처럼 다른 신의 기사단 또한 천룡인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의문의 인물들은 세계 귀족 천룡인의 신분이자 현재 신의 기사단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들이 신의 기사단이라면 샹크스의 얼굴을 한 인물은 현재는 오르성이 된 피거랜드 갈링을 대신해 새로운 신의 기사단 단장이 된 인물로 샹크스의 쌍둥이 형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의 기사단이 현재 로키를 찾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개인적으로 로키가 먹었다는 엘바프 전설의 열매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들의 목적이 전설의 열매라면 로키의 아버지 헤럴드 왕 또한 신의 기사단이 죽인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로키는 세계를 끝내겠다 말하며 마치 악역으로도 보였었지만, 로키는 자신의 오랜 친구로 지냈던 모사의 끔찍한 일에 대해 함께 분노해주며 그를 위해 복수해주겠다 말했었고, 이러한 로키의 말에 모사 또한 난폭한 말 뒤에 다정함이 있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엘바프의 헤럴드 왕은 엘바프의 제너내려 온다는 전설의 열매를 뺏기 위해 신의 기사단이 죽인 게 아닌가 생각하며, 로키는 이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열매를 먹어 현재 로키가 대신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세계정부의 신의 기사단이 자신의 아버지 헤럴드 왕을 죽였기에 로키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현재 세계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끝장내겠다 말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